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남중 남고 공대 루트를 따라간 흔한 남자였죠. 딱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운동을 즐기지도 않는 터라 몸도 그냥 덩치가 조금 좋은 보통 체형입니다. 그나마 유전 덕분인지 키는 조금 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멋모르고 한 연애를 끝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까진 연애 경험도 여자 경험도 없어요. 어린 시절 가정 환경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께 많이 헌신해 주셨고 아버지도 어머니의 노고를 아시고 엄청 존중해 주셨어요.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남동생과도 사이가 좋았고요. 그래서인지 결혼에 관해 신중했고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는 아주 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늘 생각했어요. 부모님처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결혼을 한다면 최소한 3년의 연애와 1년의 동거 이후 결혼을 하겠다는 스스로와의 다짐도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의 아내를 만난 후 그런 다짐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아내는 제 직속 후임으로 신입사원답지 않게 준비성도 철저하고 일처리가 깔끔했으며 성격도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예쁘고 일도 잘하고 밝은 성격의 신입이 들어왔기에 미혼 남성 사원들은 눈독을 들였지만 전 직속관계라는 핑계로 아내에게 은근슬쩍 대시를 했고 아내는 못 이기는 척 받아주어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맑고 밝은 눈을 찡그려 웃을 때 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다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3년의 연애니 1년의 동거니 하는 다짐은 모두 흐지부지 된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전 그저 이 사랑스러운 여자를 어떻게든 내 여자로 만들고 싶었고 연애에 성공한 이후에도 확실하게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짧은 반년의 연애를 끝으로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6살의 나이 차이가 났었고 당시 저는 32살, 아내는 26살이었어요. 하지만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있었고 평생 먹여 살릴 각오도 되어 있었기에 결혼을 강행했어요. 결혼 후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만이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 생각했어요. 정말 행복한 날만 절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결혼 첫째 날에 무너졌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아닌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아내의 주장으로 신혼여행은 패스하고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와 아내와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와 씻자마자 저를 거실로 불러 몇 가지 요구사항과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군요. 우선 본인은 회사를 관두고 전업으로 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전업주부이니 제 월급은 모두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또 시댁에는 본인이 따로 전화하는 일은 일절 없고 명절에는 각자 집으로 가는 걸로 하자더라고요. 남의 집 가서 노예짓 하기 싫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키우던 친정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오고 또 저도 강아지를 잘 돌봐달라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아내는 본인이 전업을 하지만 당연히 저도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 외에도 여러 조건들이 있었는데 굵직하게 기억나는 것들은 이 정도네요. 왜 결혼 전이 아닌 결혼 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물으니 그냥 이제 기억이 났다네요. 저는 생활비 관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아내의 조건을 모두 수긍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대신 아내에게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준 후 편하게 알아서 쓰라고 이야기했죠. 아내는 알겠다고 수긍했고요. 강아지는 다음 주에 데리고 오기로 했고 홈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외출할 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다음날 아내는 그 당일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관둔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전업주부 일이 시작되었죠. 제가 새벽같이 출근해 밤 늦게 돌아오면 아내는 늘 자고 있었고 집은 늘 개판이었어요. 설거지는 항상 쌓여 있었고 빨래는 색 구분을 하지 않고 널지도 않아 제가 퇴근한 후에는 세탁기 속에 오은 색이 다 섞인 상태로 구겨져 있었어요. 강아지 배변 패드조차 청소해주지 않아 집 곳곳에 강아지 오줌이 튀어 있었죠.
냄새도 심했고요. 식사를 준비해 줄 것이란 기대는 일주일 만에 접었어요.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저녁은 컵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죠. 퇴근은 모두 쌓인 집안일은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일찍 잠든다고 아침에 깨어있는 것은 또 아니었어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대화를 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달이 시간이 넘도록 이런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아내는 자고 있거나 휴대폰을 만지거나 TV를 보거나 셋 중 하나였어요. 그런 모습이 답답해 화도 내보았고 소리도 질러보고 타일러도 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아내는 폭언과 폭행으로 제게 대응했죠. 결국 저는 아내를 포기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내를 무시했고 아내가 외박을 해도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제 몫의 빨래와 제가 자는 공간 정도의 청소, 그리고 강아지의 케어만 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아무런 죄가 없었으니까요. 매일같이 산책을 시켜주고 간식을 주고 밥을 챙겨주며 강아지에 대한 애정과 연민도 생겼고 꽤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없더군요. 외박을 하는 날에는 보통 강아지 때문이라도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집을 나갔는데 오늘은 언제 집을 떠났는지 집안이 회행했어요. 전 혼자 남겨진 강아지가 걱정이 되어 집을 채우는 것도 잊은 채 CCTV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 충격적인 내용이 찍혀 있더군요. 네, 아내의 불륜 현장이었어요. 아내는 집 거실에서 모르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날짜를 거슬러 다른 영상들을 봤더니 3명쯤 되는 남자를 바꿔가며 매일같이 집으로 불렀더군요. 관계 후 흰 봉투를 받는 것을 보아 몸을 팔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또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카드 내역을 봤습니다. 대부분 모텔, 성인용품점, 배달음식, 게임 현질 등등이더군요. 애초에 아내에게 정은 다 떨어져 있었고 결혼을 한 것은 제 책임이니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던 제가 오히려 더 잘된 일이다 싶었어요. 깔끔하게 이혼을 할 건덕지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쓸쓸한 마음은 정리가 되질 않더라고요. 전 한때 사랑했던 아내의 매춘 영상들을 정리하며 밤새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술 냄새에 쩔어 들어온 아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제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죠. 당신 제발 전처럼 돌아와줄 생각은 없어? 집안일이 힘들면 내가 더 도와줄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적당히 남들처럼만 살자. 어? 시발 뭐라는 거야. 꺼져봐. 나 속 아파. 물 어딨어? 제 말은 무시하고 부엌으로 향하는 아내는 본인에게 달려가던 강아지를 발로 차고 이 집안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다 더럽고 거슬린다며 욕을 하며 유리컵을 던지더군요. 낑낑거리며 날아간 강아지를 보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사전 협의조차 없던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선 제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이제는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말도 못하는 작은 아이를 발로 차는 그 무책임한 모습에 저는 아내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발 옆에 있던 배변 패드를 주워들어 아내의 얼굴에 문질렀습니다. 아내는 제 팔을 밀쳐내며 미친 새끼야 더럽게 이게 뭐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그리고 얼굴과 옷에 묻은 똥을 털어내며 제게 쌍욕을 하더군요. 니년 하는 행실보다 개똥 오줌이 더 깨끗해 더러운 년아. 결혼해서 몸 팔고 다니니까 좋던? 그렇게 매춘이 좋으면 이혼하자.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미친 새끼가 남의 얼굴에 똥 쳐바르고 뭔 개소리야? 뒤지라고.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어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손에 잡히는 온갖 물건으로 절 때렸습니다. 전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혀 피가 주르륵 흐르는 와중에도 아내를 때리진 않았어요. 아내를 밀치고 경찰에 신고해 아내가 저를 폭행한다고 죽이려고 한다 신고를 했죠. 아내는 온몸에 똥이 발린 채 폭행 현행법으로 잡혀갔어요. 전 아내에게 맞은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둔 뒤 경찰서로 따라가 진술서를 썼고요.
유치장에 갇혀 물티슈로 얼굴을 닦는 아내를 보자 실소가 튀어나왔습니다. 여태 동안 내가 뭘 한 건지 현타가 오더군요. 진술서 작성을 끝내고 전 홈 CCTV 영상과 아내에게 폭행을 당한 사진을 증거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아내는 매춘에 관한 벌금과 폭행 벌금, 이혼 위자료를 물게 되었고요. 아내는 끝까지 되려 제게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전업주부로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불륜, 그것도 성매매로 인한 불륜과 제게 폭행, 폭언을 일삼았으니 당연히 아내가 제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죠. 원래 이혼 소송 자체가 길고 지루하게 끌려가야 했지만 워낙 연루된 일이 많았고 성매매로 인한 전과도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전에도 성매매로 벌금을 내지 못해 징역 2개월을 산 적이 있던 사람이었네요. 이번에도 벌금을 내지 못하면 징역을 살겠지만 이젠 제 알바는 아닌걸요. 그래서 소송은 빠르게 끝나 오히려 다행이었네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모든 흔적을 버리고 지웠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흔적이라며 강아지 한 마리였죠. 이 작은 아이는 잘못한 것도 없고 착하고 예쁜 아이인데 아내에게 간다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기르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을 했다고 가볍게 이야기를 했고, 아내 쪽 부모님은 아내와 함께 이미 차단박은 후라 잘 모르겠네요. 합의를 해달라며 지독하게 연락이 오길래 그냥 차단했습니다. 전 그냥 강아지와 둘이서 남은 날을 살 거예요. 행복한 가정 같은 것보단 이젠 제 행복이 우선이네요. 혼자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